아유 그래. 녹화 전에 또 그걸 갔다 오기도 하고. 아 나 요새 마늘을 계속 이렇게 먹게 돼요. 마늘 딱 보면 7개씩 딱 먹게 되고. 왜요? 7분 동안 받았어요 익혀서 혹시? 코로나 관련된 아. 가짜뉴스 보고. 아, 마늘 먹으면 좋대요? 면역력이 강화된다고. 그러니까 예. 코로나19 지금 생활 패턴 안 변했어요? 아무래도 개인 위생에 신경을 좀 많이 쓰긴 하죠. 음. 손을 하루에도 몇십 번씩 씻는 것 맞아, 같아요. 맞아, 맞아. 네. 그래서 좀 깨끗해지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조해지는 데 네, 맞아요. 많이 갈라집니다. 예. 친구들끼리 악수할 때도 악수 안 해요. 이거 맞아. 이거 이거. 어, 진짜? 이거 이렇게 네. 크로스 같이 이렇게. 네. 이거 주먹 어. 악수도 많이 악수 하고 이게 다 아메리칸이야. 아메리칸. 네. 좀 해. 꼭 이거 하셔야 아니, 거의 되나요? 뽀뽀는 말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아. 선거운동 할 때도 악수를 못 해요. 악수 못 하고 뭐 이런 거 손아트 하든지 많이 뭐 네. 그렇죠. 네, 요즘 뭐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이 악수를 못 하니까 사실 선거운동에서 이 스킨십이 생명인데. 그렇지. 그래서 이제 좀 달라진 모습이 이 손 소독제를 갖고 다니면서 선거운동 하시는 후보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아유 안녕하세요 기호 몇 번 누굽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유 안녕하세요 기호 몇 번 누굽니다 찍찍 이렇게 되더라고요. 야 SNS로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요새 보니까 선거운동. SNS로 많이 하죠. 그리고 요즘에는 아예 그 왜 후보들이 명함 같은 게 돌리잖아요. 근데 그 돌리는 것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손을 안 닿더라도 가까워야 되니까 아예 후보자가 있으면 옆에 이제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피켓으로 저희는 이런 이유로 악수를 하지 않겠으니 아.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그러니까 문자로 이렇게 사랑 고백하는 것처럼 지하철 역사에 서기는 서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하고 또 SNS를 많이 활용을 하죠. SNS 그 많이 하죠. 내용 자체를 뭐 SNS나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것들로 이제 일괄 전송하면서 이렇게 너무 그냥- 많이 보내요. 맞아. 네. 그리고 너무 많이 안 기생충도 많이 보내요 요새. 요즘 네. 기생충이 제일 핫하니까 네.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기생충 관련된 그 대구인가 봐요 그 네. 감독님께서. 대구 지역 후보들이 많이 지금 숟가락을 얹고 있습니다. 네. 이 박물관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아. 생가터 보존 이야기까지 나오고. 생각해요? 위인이에요 벌써? 기생충 조형물을 영구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거. 아 그러면 블랙리스트 올리지 말든가 처음부터. 너무 그러니까 좀 그래. 다들 숟가락을 너무 올려요. 밥상에 숟가락이 너무 많으니까 음식 올릴 자리가 없어요. 아 올리면 좋은데. 다 숟가락이야. 블랙리스트 올려놓고 또 올린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역풍이 이렇잖아요. 아, 얘기하자마자 아니 블랙리스트 올린 것부터 사과하고 그런 이야기 해라. 그러면은 그나마 들어는 주겠다. 역풍 오히려 맞았어요. 예. 어쨌든 선거 분위기가 안 납니다. 기생충 분위기만 나고 선거 분위기가 안 나는 해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맞아요. 안 나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 또 그렇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분위기가 되려면 어쨌든 약간 북적북적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네. 접촉면들이 많아지는 국면이 돼야 되는데 일단 코로나 제일 큰 원인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밖에도 이제 큰 이슈들이 없다라는 좀 게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네. 총선에 있을 때 뭐 아니면 대선 때도 그렇고 이런 큰 선거들이 있으면 한두 개 아주 커다란 이슈들이 있고 그거에 화제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선거는 크게 뭐가 가장 큰 이슈일까를 생각해 보면 크게 꼽을 만한 게 없는 이슈가 그런 코로나예요. 특징도 코로나. 네. 코로나가 이제 코로나예요, 이슈가 코로나. 되고 오히려 총선보다는 뭐 예를 들어 보수 같은 경우에는 보수 대통합 뭐 이런 숙제가 이제 막 해결될까 말까 이제 요 김이다 보니까 적어도 후보라도 몇 명씩 이렇게 선정이 돼야 네. 이슈가 그렇죠. 되고 네. 누가 이길까 경선에서 누가 이길까 어느 지역은 어느 전략 공천이 왜 됐을까 이렇게 토론을 할 텐데 지금 그런 어떤 그렇죠. 실마리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더 답답한 것 같아요. 우리 차윤경 기자는 사회부 기자잖아요. 네네. 코로나 기사가 많아요. 정치 기사가 많아요. 아마 이제 오늘도 뉴스 탑뉴스를 보시면 탑부터 1, 2, 3번, 4번 리포트까지가 다 코로나일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보통 이런 정도 총선이 한 50여일 남으면 기승전 총선이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기승전 코로나. 예, 이렇게 되어 갖고 있고 제가 혹시 몰라서 한 4년 전에 있는 큐시트를 한번 보고 왔어요. 20대 네, 총선? 20대 총선을 앞두고 한 50일 전에는 무슨 리포트들이 있었나. 근데 그때는 안보 위기. 아하. 그다음에 뭐 사드,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뭐 탈당, 그다음에 뭐 입당 이런 리포트들이 다 앞부분에 있더라고요. 네. 자, 총선 이슈를 코로나19가 싹 빨아들였지만 그렇다고 다른 이슈들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이번 선거 표심을 자극할 이슈는 뭔지 뉴스 코멘터리 막점마크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뉴스의 이면을 꿰뚫어 보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점마크의 박지훈입니다. 선거는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하는데요. 이번 4.15 선거에는 유난히 민심을 움직이는 쟁점 이슈가 없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이는 변수가 없는 건 아닌데요. 어떻습니까, 임창원? 네.
이 겉으로는 잘 드러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네. 속으로는 지금 부글부글 하고 있을 수도 있죠. 음. 제가 또 이 시사하는 개그맨, 시그맨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시사 관련 기사들이나 이 댓글들을 좀 유심히 보는 편인데 댓글만 맨날 보는 것 같아요. 댓글만. 댓글도 공부가 됩니다. 아. 예, 예. 대터디라고 해서 네. 대터디가 민심 읽는 데는 네. 이 대터디가 대터디. 최고입니다. 예. 근데 사실은 시그맨, 어. 대터디. 어려워요. 시사를 읽는 개그맨 시그맨, 네. 데이터 공부 대터디. 아, 대터디는 지금 방금 제가 만든 거거든요. 혼자 스스로 흡족해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 근데 민심이 사실 시사나 이런 정치 돌아가는 현안에 관심이 없진 않더라고요. 네. 뜨겁습니다. 뜨겁죠. 역대 선거 보면 뭐 19대였나요? 뉴타운, 뭐 또 복지 이런 게 민심이 출렁출렁거리는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민심이 또 어떤 이슈가 민심을 자극할지 자 같이 할 분들 먼저 장영 한양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김지민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 지난 시간에 나왔었는데 진영이 좀 애매했다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어디예요? 네. 저요? 네. 제가 지금 박 변호사님 오른쪽에 오른쪽에 앉아 있네요. 있으니까. 잘못 앉았나? 우리 장영 교수는요? 아, 시청자분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또 오른쪽이네요. 아, 네. 그렇죠. 그걸 기준으로. 분들이 보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다 우만 있군요. 우구르구하네요, 그냥. 우구르구리네. 이거 우구르구. 괜찮았어요. 우그러글 아, 괜찮아요. 우구르구 좋았어요. 칭찬해 주시니까 좋네요. 예. 아니 저는 박지훈 우리 MC가 하시는 얘기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진보 보수라고 불렀는데 왜 그 명확하게 비슷하게? 경계선이 없었냐 이 얘기였는데 저는 또 그렇죠. 어쩌면 그게 우리 막전막후에 그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는 어쩌면 그 현실이라는 생각도 드는 게 꼭 양극단 싸움만 있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말 국민을 원하는 정치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도 있었고 이런 거 양해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MC 장원도 뭐 네. 정치 색깔이 있나요? 저요? 예. 저는 무지개색입니다. 레인보우 장원. 레인보우 장원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예. 자, 오늘 새 인물이 한 분 나오셨어요. OBS 보도국의 차윤경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OBS 경인TV 차윤경입니다. 네, 아유 뭐 이 지금 총선 민심 관련해서 나왔는데 네. 코로나 19를 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뭐 기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큰 관심이죠, 코로나19가. 그 뉴스를 보시면은 기자들이 다 이제 마스크를 한 상태에서 마이크를 들고 있잖아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뭐 일단 저희도 이제 안전에 유의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 위생을 위해서는 그 마스크 쓰기와 손 깨끗하게 씻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허. 알리는 사원도 있고요. 네. 그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장 취재를 가잖아요. 그러면 확진자들이 격리되어서 입원되어 있는 병원이나 그리고 인천공항 뭐 검역 이렇게 좀 이게 감염 위험이 있는 곳을 굉장히 많이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더 이제 위생에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마스크를 상황인 거죠. 끼고 지금 상황은 약간 안정적인 국면이 아닌가 또 한숨 돌렸다.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하거든요. 그렇게 봐도 되지 않습니까? 혹시 바이러스보다 더 빨리 전파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가짜 뉴스? 비슷합니다. 공포하고 루머예요. 아하.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된 게 한 달 정도 네. 됐잖아요. 근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사망자가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전에 비해서 아예 공포와 이런 루머들은 조금은 이렇게 줄어든 게 아닌가. 근데 하지만 이제 보건당국이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 29번 확진자 같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분이 그렇죠. 또 발생을 하시고 그리고 일본이 지역사회 감염 쪽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이게 또 언제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코로나19 확산세는 꺾이는 양상인데 총선 앞두고 이게 터지다 보니까 코로나19가 총선에 큰 변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정부의 대응 저희가 한번 짚어보죠. 어떻습니까? 정부 대응과 질본의 대응,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의 대응은 저는 좀 나누고 싶어요. 네. 지금 앞서 우리 차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다행히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지금 주춤하고 있는 추세고 증가세가
또 사망자도 처음에 공포나 우려심보다는 지금 없는 상태이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 대응이 좋았다 이런 평이 뒤늦게 나오고 있습니다. 초기에만 해도 정부가 너무 늑장 대응하는 것 아니냐, 이를 중국 교민들, 뭐 우한 교민들 이렇게 분리해서 할 때부터 얘기가 많았고 말씀하신 대로 공포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근데 그 가운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거의 매일 오전 오후 브리핑 해가면서 여러 상황들을 알려주고 있고 그래도 그 결과가 괜찮다 보니까 처음에만 해도 정치권에 오히려 특히 여당이나 정부 네. 쪽에 많이 악재일 것이다. 근데 다시 또 호재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분위기로 가고는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질병이나 이런 전염병, 신종병이라는 건 현재 여당에게는 어느 정부이건 간에 진보 보수를 떠나서 부정적인 이슈이면 맞습니다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다. 잘한다 이 말입니까? 다만 다만. 네. 저는 지금까지 질본에 대한 이제 칭찬을 한 것인데 정부가 질본은 말이 정답이에요.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잦아들었다고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른다가 정답인데 정부 여당에서 너무 앞서서 아 이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좀 안심 이런 분위기 뉘앙스 우리 정부가 잘하고 있습니다를 자화자찬처럼 하는 것 자체는 국민들도 이제 알거든요. 질본의 저 말이 정답이라는 걸. 그래서 이게 완벽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정부의 태도는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질본도 정부긴 한데 정치권의 여당의 그런 태도는 거죠. 태도라는 예, 거죠. 예. 질병관리본부가 정부 쪽에서 일하고 그렇죠. 있다면 여당 쪽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한 겁니다. 네. 어때요? 또 비판을 하네요, 약간 또.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 약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이냐,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와 관련 조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지난 주말에 제가 부산을 갔다 왔어요. 부산에요? 3일 동안 부산에 이제 뭐 이런 겸사겸사 갔다 왔는데 제가 되게 이제 신기했다, 좀 특이했던 게 뭐냐면 지금 부산이나 영남 지방에는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왔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서울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거의 없고, 예, 많이 없고요. 서울은 뭐 지하철 타거나 뭐 특히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할 때는 굉장히 거의 다 쓰잖아요. 근데 거의 없고 제가 이제 부산역 내려서 이렇게 가는데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막 하는 걸 제가 우연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야 너무 잘하고 있지 않냐? 그때 메르스 때하고 비교해 보면 야 지금은 정말 너무 잘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제가 너무 정말 잘한데 이랬겠죠. 우연히 그렇죠? 들었죠. 네. 그 민주당 부산시당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다니시는 아닙니다. 그 옆에 다니신 거 전혀 아닙니까? 상관없습니다. 네, 그냥 내려서 그냥 가다가 들은 얘기예요. 네. 네. 와, 그래 잘하노 이랬겠네. 그렇죠. 너무 잘하는 거 아이가? 뭐 이렇게 하는 오, 거죠. 잘하네. 그대로 표현해 주셔야죠. 서울말로 또 하시고. 제가 네. 좀 강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평가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어쩌면 호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네. 예측을 좀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로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좀 확신이 더 들었고 아하. 사실은 이제 밑자의 본전이다. 이거는 잘 막으면 뭐 그나마 괜찮지만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사실 악재로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작용할 가능성이 훨씬 네. 더 많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저는 뭐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안심을 하는 건 뭐냐면 예전 메르스 때는 사실 잘 몰랐잖아요. 숨기기에 급급하고 계속 사망자는 나오는 상황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정부가 대처를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던 그것 때문에 더 불안했던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지자체도 그렇고 질본도 그렇고 그렇죠. 너무 세세하게 알려주고 다 있기 공개하고 때문에. 알려주고 하기 때문에 뭐 한 점 그냥 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뭔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좀 두텁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이것을 정치권에서 이거를 뭐 선거에 이용을 하려고 한다든지 미리 이렇게 설레발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없다? 지금처럼 그냥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결국은 뭐 마지막까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결국은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두 분은 똑같이 또 의견이 수렴이 되는 또 양상인데 저는 아베 정부하고 비교를 하고 싶어요. 네. 엉망 아닙니까 거기? 그렇죠. 거긴 그거 너무 비교해보면 너무 뭐 무서울 네, 것 말도 안 같아요. 되는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진짜로 올림픽 못 할 수도 있겠어 잘못하면. 네. 일본인 교수가 네.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의 메르스 사태를 보는 것 같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메르스 정도는 때, 우리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경인 지역 자체가 인천공항도 있고 그렇죠. 항만이 좀 많아요. 외국인들이 드나드는 관문이다 보니까 아마 취재를 좀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네네. 괜찮습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이 사태가 국내에서 발생하기 전에 네. 이렇게 중국에서 이제 확산이 되는 시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데가 인천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확진자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공항에서 격리가 되고 인천시에 있는 격리병원으로 바로 옮겨져요. 그러면 당연히 시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때 이제 취재를 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말 중에 하나가
우리는 준 메르스 사태에 준해서 이거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잊지는 않고 있다는 걸로 보였어요. 그리고 뭐 지금 현재 뭐 평가는 끝난 게 아니니까 내릴 수는 진행형이긴 없지만, 하지만. 네, 한국 갤럽에서 이제 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2월 둘째 주 지난주 조사였는데 정부가 이번 사태 대응을 잘하고 있다라는 게 64%였어요. 네.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좀 잘 보고 있다는 거였고. 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은경 방역대책본부장이 좀 한동안 화제가 많이 됐거든요. 네. 추천해주셨어요. 그렇죠. 이제 맞아요. 한 달 전후 사진을 사진. 비교한 게 인터넷상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볼살 갈아 넣은 그렇죠. 방역이라고 예. 마음이 아프다. 얘기가 나오고 그 있더라고요. 머리도 뿌염을 못 하셔서 흰머리가 계속 네. 자르시는. 근데 이분이 메르스 사태도 계셨던 분이세요. 그렇죠. 당시에 이제 아마 이제 감봉 징계를 받으셨던 분인데 비슷하게 질본에 계셨던 의사 출신 공무원분들이 많이 나가셨어요. 당시에 좀 상처도 받고 이러셔서. 근데 이분은 남아서 지금 그 사태를 반면교사 삼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의료계는 지금 정부에 대해서 좀 솔직히 불신도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의료계에서는 이분이 폐쇄적인 관료주의도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좀 더 전문가로서 잘 대처를 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바라고 얼굴이 너무 있습니다. 수척해져가지고 참 네. 안타깝습니다. 네. 뭐 응원하겠습니다. 예. 저는 특히 이 메르스 때와 비교해봤을 때 좋아졌다고 느낀 게 정보 공개가 바로바로 되는 게 너무 그러니까요. 좋았거든요. 네. 특히 달라진 게 이 지자체장들이 SNS에 바로바로 정보 공유를 하더라고요. 이건 좀 달라진 점 아닙니까? 그래서 인지도도 많이 올라가셨죠, 그분들이. 네. 근데 저희가 메르스를 겪으면서 그 늑장 대응보단 과잉 대응이 낫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조치지만 네. 반대 의견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확진자들이 하는 기억이 분명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는 럭키마트를 갔는데 이건 실제 사례인데 알고 보니까 CCTV랑 카드 내역을 조사를 했더니 럭키 세븐마트였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름이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네. 네. 그러면 안 그다음에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그쵸. 대표적인 게 김연아인 줄 알았는데 송연아였다. 이거였죠. 안 되잖아요. 네, 김포 아울렛이었는데 그쵸. 송도현 그렇죠. 아울렛이었죠. 아, 예. 네. 완전히 다른 거죠. 다른 거니까. 예, 그리고 이제 평택시에서 확진자 한 명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접촉자가 90몇 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3시간 뒤에 북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사실 그게 아니에요. 거의 2배 정도 되는 확진자가 있다. 이렇게 발생을 하기도 하고 약간 좀 혼란도 있는 상황. 그렇죠.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잘은 막고 있다. 요거는 궁금해요. 우리 또 인천공항, 또 김포공항 이런 게 있으니까 공항 방역 대책은 잘 마련이 되고 있는가요? 지금 굉장히 많이 줄을 굉장히 많이 길게 서 계시다고 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네. 외국에서 보는 경우가 더 많은데 한국은 공항을 갔더니 모든 것에 다 딱떡을 손에 닿는 얼마 모든 전- 것을 네, 다 화제가 닦고 있었다. 됐었죠. 네, 이런 영상들이 한때 화제가 됐었습니다. 와, 자 코로나19는 아직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종결 때까지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궁금해요. 역대 선거에서 감염병이 있었는데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혹시 조사를 해보셨나요? 해봤습니다. 아우, 예. 이게 최근 20년 동안 역대 정부마다 이런 세계적인 감염병들이 네. 있었어요. 맨 처음에 노무현 정부 때 사스가 있었죠. 근데 네. 이거는 초기 방역부터 굉장히 대처가 잘 돼서 WHO에서 교과서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때 뭐 엄청났죠, 그냥 그쵸. 선제적으로 해서. 아주 선제적 예. 방역 조치가 잘 된 거였고 꼭 이것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사태가 종결된 다음에 17대 총선이 있었는데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이거 때문 아닐 거예요. 그거는 이거 때문이라요. 그렇죠. 이거 잘 때문에- 막았으니까. 그래서 그건 써준다. 아니니까 이것 이거는 때문이라고만은 볼 수는 없지만 열린우리당 탄핵. 그쵸. 예, 근데 그렇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152석 과반 이상을 네.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있었던 게 이명박 정부 때는 신종플루. 예. 그때 김 변호사님도 그때 네네. 고위험군이셨다고 네네. 기억이 나는데 음. 네 그때 근데 신종플루 때도 처음엔 되게 빨랐어요. 그러니까 3월에 이 사태가 미국에서 터지고 나서 한 달 정도가 돼서 우리나라에 대책 본부가 세워졌는데 네. 문제는 항바이러스제 예산이 노무현 정부 때 이제 60억이었던 게 이게 뭐 10억 원대로 깎이고 분명히 대유행이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타미플루가 이렇게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정말 대유행이 되면서 뭐 감염자가 76만 명, 그다음에 사망자가 41명까지.
이 영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그 다음에 있던 그 지방자치 선거에서는 야당인 민주당이 또 이겼습니다. 그 영향을 보기 조금 애매하긴 한데 없지만, 어쨌든 간에 네. 그랬다. 그리고 네. 한 사례가 더 있죠. 네.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메르스. 메르스. 이거는 뭐 이제 저희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실패 그렇죠. 사례였죠. 엄청 잘못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보 불안을 막겠다고 정보 공개 안 했더니 사람들이 더 많은 공포심이 있었고요. 여기다가 뭐 이제 컨트롤 타워가 계속 바뀌면서 네. 없었고 막판에 유가족 동향을 조사를 하라는 이런 그 지시까지 청와대에서 내렸다는 게 알려지면서 굉장히 많이 타격을 입었고 이 영향 때문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예, 그 다음 총선에서도 예, 당시 오늘 뭐 야당이던 억세도 민주당이 관련이 있지 않을까 막 생각도 네네. 듭니다. 자 한편에선 여권으로서는 뭐 잘 막아도 본다. 우리 얘기 좀 했었죠. 그렇죠. 나오지만 또 야권은 또 너무 또 비판했다가 역풍을 또 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코로나19 저는 가장 총선에 영향이 있는 게 경기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경기 죽는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럼요. 아예 당장 관광 산업 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요즘 말로 폭망 이런 수준이잖아요. 폭망입니다. 오죽하면 제주도 편도 티켓이 5,000원짜리, 3,000원짜리 나온 게 뉴스가 맞습니다. 됐어요. 예. 오히려 유류 할증료나 공항 이용료가 비행기 티켓보다 몇 배 더 비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도 비행기가 텅텅 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출항은 해야 되는데 손님은 없고 이런 사태. 그리고 뭐 비행기가 일단 1차라면 도착지인 모든 관광지들,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관광지 사람들이 없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권들. 게다가 그 확진자 한 분이 남대문 시장 한 분서 갔었다. 네. 그렇게 그냥 정말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하루하루 매출이 굉장히 이제 타격이 큰 건데 큰 대기업들보다는 오히려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에게 타격이 컸다라는 것이 이번 가장 가슴 아픈 경제적인 타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정치권에서 이걸 이용해서 야권에서는 특히나 이것 때문에 지금 경제 그렇지 않아 또 안 좋은 경제 망하고 있다. 또 이렇게 오히려 총선 전략으로 또 쓰고도 있는 현실이죠. 왜 그랬습니까 야권에서는? 왜 그러냐고요? 알겠습니다. 이건 전략적으로는 알겠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제가 예. 그 아주 좋은 거리 찾은 거죠. 예. 그래도 되는 거예요. 어때요, 김진 변호사님? 그러니까 돈이 돌려면 사실은 사람들이 그럼요. 돌아다녀야 네. 돈이 도는 건데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고 있으니까 사실은 돈은 당연히 안 도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현금이 돌아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그렇죠. 받는 거는 사실은 맞는 거고요. 이것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뭐 정부나 여권 탓으로 돌릴 수는 없어요. 이 전염병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천재지변의 성격이니까 그렇지만 이로 인한 경기 위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될 책임은 사실은 이제 정부 여당에 있는 것은 그렇죠. 맞죠.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우리가 뭐 전염병 오라고 했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최선을 다해서 사실은 이 어렵게 사시는 분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위주의 어떤 보호 정책을 펼쳐야 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근데 이게 단기간에 돈을 조금 푼다고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코로나가 또 이제 완벽하게 다 끝나기 전까지는 또 사람들한테 괜찮습니다라고 함부로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아는 사람들이야 뭐 아야 이때가 기회다 우리 제주도 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 정부가 나서서 괜찮다라고 또 이제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굉장히 사면초가인 형국은 맞아요. 거기에 이제 총선이 겹쳐져 있고 야권에서는 당연히 공격을 할 수 있죠. 너희가 이거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경제가 안 그래도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안 좋았다는 얘기로 이제 공격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뭐 잘 먹힐 때도 있고 안 먹힐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나 위축된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져라라고 야권이 당연히 나오는 건 맞죠.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면 정권, 만약에 뭐 총선에서 지금 뭐 야당이 승리한다, 뭐 야권 통합 된 당이 승리한다. 그러면 과연 이 사태를 그럼 그쪽은 책임을 지고 뭔가 해결책을 낼 수 있겠는가? 과거로 돌아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스, 메르스, 우리나라 신종플루. 그렇죠. 메르스와 신종플루 이렇게 지금 이제 보수 통합당이라고 하는 이제 보수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오히려 더 너무나 안 좋았던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여권을 더 믿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이 신종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공식 명칭이 바뀌었죠.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여야가 전 똑같이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야는
아까 그거죠. 그렇잖아요. 경제 안 좋았는데 뭐 이러이러 정부가 대응을 잘 못해서 지금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고 난장판이 됐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 여당 쪽에서는 또 이렇게 민생 경제 어려우니까 우리가 돈을 좀 풀어서 추경을 하든 뭐라든 돈을 풀어서 영세 상인들 좀 도와주고, 뭐 저 지방에서는 왜 그 건물주들이 임대료 10% 깎아주고 이러는 훈훈한 소식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굳이 대통령이 가서 이렇게 임대료 할인해주는 업주들에게는 우리가 세금을 좀 뭔가 혜택을 주자. 저 이런 것도 사실은 일종의 스쿼라 얻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좋게 생각하면 이렇게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세금 감면이나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걸 해주는 게 더 훈훈한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그들은 뭘 바라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그들이 위기를 함께 우리 뭐 IMF 때 근무하게 했던 순수한 국민들처럼 한 건데, 거기에 가서 우리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 있으면 도와줘봐. 차라리 그 돈으로 그 훈훈한 사람들의 이것까지 뭐 이렇게 돈으로 어떻게 해석해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걸로 차라리 뭔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걸, 이거는 추경을 해서 하겠다. 뭐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뭐 입을 모아서 추경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네. 어려운 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할 거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서로 정치적인 어떤 전략으로 난 보는 그렇군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전 여당도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되고, 여당 야당이 경제로 싸우려면 이런 위기 상황을 가지고 거리를 만들 게 아니라 근본적인 뭐 경제 대책이나 부동산 대책이나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해야지, 이런 위기 재난 상황을 양쪽 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안 불필요해 된다. 보입니다. 네. 그게 통하지 않아요 이제 국민들에게. 그렇죠. 안 속을 속는단다. 아니, 이제 안 표현이 믿겠죠. 맞아요. 예, 안 믿겠죠. 좋아요. 예. MC 장원은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조사를 또 해본 게 있다면서요. 네, 제가 시그맨으로서 예.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또 댓글 봤을 것 같은데 왠지. 당연하죠. 맨날 예. 댓글만 봐요. 예, 다 함께 해보는 대터지 시간 네, 댓글 해볼까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댓글로 민심을 좀 살펴보니까 각양각색이더라고요. 네, 괜찮다. 코로나가 퍼질수록 한국당의 지지율은 하늘을 뚫을 테니 현 정부의 무능을 총선에서 심판하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또 반대로 뭘 잘못했어야 심판을 하지. 이번에 코로나19도 대처는 노무현 정부 이후로 역대급 깔끔. 역대급으로 깔끔하다 이렇게 네. 평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코로나19든 우한 폐렴이든 이거 엄청나게 심각한 것 같은데 정신 똑똑히 차리고 대처해라. 어차피 총선은 정권 심판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하나만 보면 열을 안다고 이것만 봐도 이전 정부보다 훨씬 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올리신 분도 계셨고요. 자, 이번 코로나19 대응 결과가 총선의 향방을 가늠할 듯.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뭐 긍정평가든 부정평가든 일단은 총선에 영향을 줄 것 같다. 이런 의견은 뭐 대체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좀 전에 두 분 지적한 것처럼 결국은 총선 또 경제, 추경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추경 어떻게 짧게 통과가 될까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오늘 나온 그 아침 기사로는 뭐 여당에서는 추경을 안 하겠다라는 게 이제 원칙적인 입장이다. 그러니까 지금 네. 영남권 그 세 분 맞아요. 의원께서 그런 뭐 추경하고 뭐 특별위원회 요청을 만들어야 했죠. 한다라는 네. 이제 얘기를 하셨죠. 김두관, 김부겸, 김영춘 이 세 김영춘. 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쪽 지역은 또 워낙 이제 이 정부에 대한 민심 자체가 사실은 안 좋고 수도권에서 느끼는 거랑은 좀 다르다. 이제 이런 취지로 그런 제안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일단 정부에서 나온 얘기로는 뭐 예비비가 아직 많이 있고 그래서 예비비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온 것 같고요. 추경 같은 경우는 저는 그거를 뭐 어떤 정략적인 판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하다라면 하는 게 맞고, 메르스 때는 11조 6천억 추경을 그때 편성을 했었거든요. 네. 예, 근데도 잘 못했잖아요, 사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잘 해나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잘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을 드는 건 사실이고, 그 이후에 뭐 민생 대책을 위해서도 돈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정략적으로 판단을 하기보다는 정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뭐 추경을 할 수도 있다. 근데 추경하기 전에 뭐 그 재정이 뭐 그 운영이 될 수 있는 재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먼저 쓰는 게 가능하면 맞죠. 하는데,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여당에서 나온 건 오늘 이제 17일자죠. 17일자 아침 제가 이제 기사를 봤을 때는 예비비로 일단은 하겠다라는 게 입장인 것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영남 3김이라고 요즘 많이 표현을 쓰더라고요. 영남 3김. 영남 3김이 뭐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추경 이전에도 실제로 뭐 명절에 민심을 들어보니 다들 힘들다고 하더라. 경제를 너무 정부가 이런 지방에 안 쏟고 있다. 이런 거 저런 거 해준다고 하고 왜 안 해주냐. 이런, 그러니까 우리 여당에서 여당 이제 예비 후보들이 정부에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에 또 다른 여당 의원이
우리 지역 안 그런데 우리 지역은 불평 없어 다 좋아 이렇게 오히려 공격을 하면서 네. 이 영남 삼김이 약간 뭐랄까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어요. 그 친문에 반하는 거야 약간 이런 여론도 생기면서 완전 친여 성향의 분들이 오히려 삼김을 비난하는 일까지 벌어졌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또 추경을 주장을 했단 말이죠. 이제 거기에 대한 해석, 저는 정치적인 해석이 좀 필요해 보이고 말씀하신 대로 추경은 국민들이 혈세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다. 후딱후딱 결정해야 되는 일들은 아니에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